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에게 최후 통첩성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본격 지상전이 시작되면서 이미 10,000명에 육박한 민간인 피해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자지구를 여러 차례 다녀온 분쟁 지역 전문가 김영미 PD와 함께 현재 상황과 전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영미 네,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상황을 보면서 바라보는 마음도 참 착잡한데요. 지금 현재 혹시 현장 상황 전해 듣는 거 있으십니까? 네, 오늘도 가자에서 오신 팔레스타인 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예. 현재 지금 가자 지구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어떤 시기든지 이 가자를 벗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 며칠 동안 핸드폰과 인터넷 이런 게 전부 안 돼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 기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위성 전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좀 안 돼 가지고 예. 굉장히 답답하던 며칠이었습니다. 지금의 어떤 전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 게 최후 통첩성 대피령 내렸고 북부는 이미 장악을 했다 이런 이야기 다 나오고 있거든요. 지상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지금의 현재 저 전황을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전에 제가 겪었던 지상전은 말과 동시에 그냥 다 병력들이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되게 쪼끔씩 이렇게 액션을 취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음. 북부를 점령한다, 뭐 쪼금 2 차 전이다, 뭐 이런 말들을 보면 가자 지구의 지상전을 시작하면 정말 많은 민간인들이 사망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좀 부담이 있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면서 "지상전이 시작됐다."라는 거를 자꾸만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것 또한 공포 작전이 더 크게 작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전쟁은 진짜 그 화력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프로파간다 즉 선전전의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쪽의 선전전과 동시에 또 가자 지구 일부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가자 지구에 들어와서 주민들을 어 위협할 수 있고 또 전면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식의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전면전이다, 침공이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이 하지 않고 있지만 지상전에 가까운 지금 그 침공을 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각조각 일부 조금씩 전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국제 여론을 의식한 선전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휴전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로서는 가자 지구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 사건의 시작은 이스라엘이 피해자 양상으로 시작을 했지만 가자 지구로 들어가는 순간 이것은 뭐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전면전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두 번째 단계 혹은 일부 점령 뭐 이런 단어들로 계속 지상전을 표시하는 것 같은데 벌써 지금 지상전 한다고 한 지가 굉장히 꽤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로서는 이 가자 지구의 민간인 희생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 이스라엘의 최후 통첩성 대피라고 하는 게 우리 지금 전면적으로 다 들어갈 거니까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민간인들 남부로 대피해라 이런 대피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자 지구에서 남부 쪽으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대피 경로는 있는 건지 혹은 벗어난다고 해도 남부에 피신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보통 이런 경우 양측에 인도적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인도적 통로라고 부르는 곳을 만들어서 피난민이 대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데 그런 하마스와 그런 합의를 본 것 같지 않고 또 남부 쪽에는 역시나 물과 식량 등 인간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쪽 어디로 가란 말이지?"라는 게 가자 주민들의 이야기고 그거보다는 좀 더 종교적인 시설이거나 아니면
병원이거나 인도주의적인 장소에서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게 가자 지구 주민들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병원에 모여 있거나 또 저번에 교회에도 모여 있었는데 교회마저 폭파한 뒤로부터는 인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지 않느냐. 오히려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를 묻는 상황입니다. 음. 지금 하마스가 대피를 막는다라는 일각의 어떤 보도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전쟁은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라기보다 이스라엘 정부와 하마스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예. 하마스 입장에서는 민간인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방패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하고 있어서 하마스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마스를 좋아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마스를 싫어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밝혀지게 되면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인지를 쓰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이라는 그런 마찬가지로 똑같은 선전전으로 아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앞서 그 피디님 말씀하셨을 때 지금 약간 좀 지상전이긴 하지만 지상전의 양상이 일부 구간별로 조금씩 진행이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상 작전이 몇 달에서 길게는 1년 걸린다 이런 분석들도 있거든요. 그야말로 장기 그 포위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인데 향후의 전쟁 양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뭐 그렇게 장기간 1년 가까이 몇 달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일단 뭐 총이나 어떤 대포나 이런 거 가지고 전쟁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있는 사람 말려 죽이는 굶겨 죽이는 작전으로 아마 지상전 전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음. 중요한 건 이렇게 길게 가지 않도록 휴전하자는 국제적인 목소리가 너무 많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결정이 자기네들이 피해자로서 시작은 했지만 '가해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고 또 반시오니즘이라는 어 단체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시민들의 상황까지도 그들의 여론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그렇게 몇 달 동안 봉쇄를 한다고 그러면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을 음.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가해자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란이 그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렇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 확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란 정권이 국민 신뢰를 잃어서 과연 확전 양상으로 가게끔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이런 좀 의아하다 뭐 좀 가능성이 적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이란이 헤즈볼라를 통해서 어떤 대리전의 양상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란도 국내 정치가 굉장히 복잡해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이란 히잡 시위 때문에 반정부 시위로 불신을 얻고 있는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저께 또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녀 한 명이 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이란 내부에서는 굉장히 같이 이거를 해결하기도 되게 힘들 텐데 예.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한다는 건 솔직히 쉽지 않은 얘기고 또 언제든 뭐 립 서비스로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상황에서 늘 해왔기 때문에 아무리 뭐 이스라엘이 그렇게 얘기한다 해도 이란이 그렇게 얘기한다 해도 이스라엘이 그걸 믿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 또 헤즈볼라를 움직여서 이스라엘 정부와 대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헤즈볼라 또한 2006 년도에 이스라엘 정부와 전면전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화력이 워낙 셌기 때문에 레바논 영토에 떨어진 그 폭격으로
헤즈볼라가 굉장한 타격을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하마스가 아닌 자신들이 그 이스라엘과 대적을 전면전으로 한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음, 향후 지켜봐야겠지만 예. 이쪽은 이슬람 시아파이기 때문에 하마스를 도와서 자기네들이 희생을 자처하진 것까지는 하지 않을 음.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그 새로운 이슈 중에 하나가 알시파 병원, 지금 가자 지구 내에서는 최대 병원인데 이스라엘군이 밝히기로는 지금 이 알시파 병원에 하마스의 지휘본부가 숨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혹시 이 병원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으십니까? 네, 이 병원은 가자지구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고요. 모든 저널리스트들이 가자지구 들어갔을 때 취재를 하던 병원입니다. 아, 하지만 여기에 하마스 지휘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일단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하마스 한두 명 사살하고자 6만 명 넘는 민간인들을 사망케 할 것이냐. 이스라엘로서는 그런 선택하기는 쉽지 않죠. 음, 하지만 개전 초기에 있었던 것처럼 과연 이 뭐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하마스의 폭탄이 터졌다 뭐 이런 식의 여론전 그리고 선전전은 계속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있는 민간인들의 희생이 나게 된다면 그거는 하마스 한두 명 잡기 위한 것보다는 전 세계적인 비난을 또 더 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쉽게 그렇게 병원을 공격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김영민 PD께서도 이 병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네, 많이 가봤고요. 네. 또 다른 나라 외신들도 알시파 병원은 계속 취재를 많이 했던 곳입니다. 그 실제로 가봤을 때도 그 지하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마스가 그 지휘본부를 둘 만한 그런 공간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공간들도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거기는 전형적인 병원 시설이 있었고 예, 또 하마스가 뭐 지하실이 아니더라도 지휘 본부를 만든다 그러면 뭐 어디라도 못 만들겠습니까마는 예, 일단 거기에는 다친 시민들이 있는 곳이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다치고 부상당한 시민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은 인도주의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더 큰 비난에 봉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 마지막으로 지금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많아서 이스라엘의 출구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 장기화되고 있는 전쟁을 멈출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희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목소리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중재를 한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에게 멈출 수 있는 명분을 준다 그러면 세계 시민들의 목소리가 너무 높아서 휴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에 하마스도 동참한다라는 그런 그림으로 끝낼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슈에 관심이 많아졌고 전 세계 시민들의 이런 목소리를 하나같이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도 이 목소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쟁 지역 전문가 김영미 PD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